오늘 스타타임 머신은 천녀유운의 그녀 왕조현의 35년 전으로의 여행입니다. 왕조현은 대만 출신의 홍콩의 배우로 홍콩에서 활약해서 홍콩 배우로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홍콩으로 건너와 작은 역할을 맡다 1987년 천녀유운의 섭소천 역을 맡아 대박이 터지며 당시 동아시아권에서 센세이션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지금도 임청하와 함께 20세기 중화권 미녀 여배우의 대명사로 통할 정도이며 1980년대 후반 당대 국내 중고생들의 외국인 책받침 여신 중 한 명이었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왕인봉은 순원과 같이 국민혁명을 하던 혁명가였는데 대만으로 넘어오지는 않고 중화인민공화국 치하의 대륙에 머물렀습니다. 신해혁명 후 장제스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교육자로 헌신했기 때문에 공산당 치하에서도 존경을 받으며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인민대표직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왕국번은 국민당의 악명 높은 특무정보기관인 조사통계국에 있었고 대륙이 공산당에 넘어가자 대만으로 도피해왔습니다. 이렇게 대만의 명문가 집안이긴 하지만 아버지는 그저 농구선수였고 왕조현은 아버지로부터 큰 키를 물려받았습니다. 타이베이현 순방여 중 타이베이시 회생 중으로 전학해 농구부에 가입했으며 다시 타이베이 국광예고로 전학, 수료했습니다. 청소년기에는 172cm의 큰 키로 농구를 했는데 이 때문에 대만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라는 루머가 돌기도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가 대만 청소년 국가대표 출신이었던 것이 와전되었다고 합니다. 중학생 때 아버지의 권유로 농구를 잠깐 시작했다. 2년 뒤 길거리 캐스팅으로 데뷔한 케이스라 대표로 뽑힐 만큼 엄청난 실력은 아니었다고 합니다. 다만 운동으로 몸은 비교적 잘 다져져 이후 액션 연기를 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었는데 진짜 무술을 배운 건 아니지만 여러 무협 영화에서의 액션 장면은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예계 데뷔. 길거리 캐스팅 후 15살 때 첫 광고 아디다스 운동화, 국광예고 재학 시인 16살 때 타이완에서 첫 영화 금년 호숫가는 아주 추울 것 같아를 촬영했습니다. 이 영화가 금마장 영화제에 노미네이트되며 홍콩 쇼브라더스 대표에게 좋은 인상을 주어 홍콩으로 가서 활동을 하는데 이후 여러 영화에 출연하며 그중 하나가 주윤발과 함께한 의계운천이 있습니다. 출세작은 1987년에 장국영과 함께 출연한 천녀유운으로 이 영화가 대성공을 거두며 이후 많은 작품에 출연하는데 당시 나이가 한국 기준으로 고작 21세였습니다. 천녀유운이 큰 인기를 끌자 그녀의 다른 출연작들도 국내에 많이 들어왔는데 주윤발과 함께 찍은 대장부일기, 장단각지연 같은 홍콩식 코미디 영화는 물론 의계운천도 왕조현의 이름을 내세웁니다. 의계운천은 왕조현이 뜨기 전인 1986년에 에스케이프걸이란 제목으로 국내에 개봉되었지만 왕조현의 인기가 커지자 원제인 의계운천으로 바꾸어 소개되었습니다. 90년대에도 꾸준히 영화에 출연은 했으나 비슷한 역할의 다작 출연으로 이미지 소모가 심했고 연기력도 특출나지 못해 예전만큼의 인기를 얻진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홍콩 탑 여배우들은 정점에서 결혼하고 은퇴하는 게 거의 고정된 루트였는데 왕조현은 미혼으로 계속 영화판에 남아있다 사그라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천녀유운으로 이미지가 고정된 데다가 이쁜 외모가 오히려 배역 선택에 일정 부분 장애가 된 이유가 컸습니다. 책받침 여신이었던 브룩 실즈나 피비 케이츠도 마찬가지로 연기력 없는 외모는 나이가 들면 사그라든다는 어찌 보면 평범한 진리를 확인해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책받침 여신이었지만 연기력이 받쳐졌던 소피, 마르소가 오랫동안 활약한 것과 대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다고 왕조현의 연기력이 형편없었던 것도 아니라 일부 작품에서는 좋은 연기력을 선보였지만 빼어난 외모만을 중요시하는 대중들이 그녀의 연기력을 발견해내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본인도 연기력을 발전시키고 싶었어도 이런 선입견을 가진 대중과 감독들, 그리고 자신의 재능을 발견할 작품들을 만나지 못해 스스로 배우 생활을 그만둔 면도 있습니다. 여기에 유부남이었던 임건학과의 스캔들을 일으켜 그녀의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게 되는데 1994년에 은퇴 선언을 한 것은 유부남과의 스캔들로 인한 대중들의 비난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1994년 은퇴를 선언했으나 1997년 다시 복귀하여 일본 영화 북경원인에 출연해 일본 진출설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2002년 미려상해를 끝으로 캐나다 밴쿠버로 떠나 독신으로 생활 중입니다. 한국에서는 주윤발의 이탄격인 안녕하세요 왕조현입니다라는 음료 광고로도 인상이 깊은데 당시 CF 촬영 시 한국 스텝에 대한 비매너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별명이 롱다리 아가씨라는데 1993년에 방한을 해서 일요일 밤에 출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왕가위 감독의 동사서독에 캐스팅되었지만 완성된 동사서독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제작이 지연되는 도중 왕주현이 유부남이었던 인건학과의 스캔들을 일으켜 연예계에서 은퇴했기 때문입니다. 동사서독 제작이 늦어지는 동안 동사서독 출연진을 데려다가 만든 유진위 감독의 동성서취에는 왕주현이 출연했습니다. 여담으로 한국의 여배우 심혜진도 왕가위 영화를 촬영하러 갔다. 왕가위 감독 특유의 시간을 끄는 제작 방식 때문에 결국 하차한 적이 있는데 그녀가 맡을 배역은 대만의 시네스타였던 양채니가 맡았습니다. 왕주현의 뒷이야기. 2004년 왕주현이 엄청나게 뚱뚱해진 모습으로 거리를 걷던 모습이 파파라치에게 찍혔는데 절친 장국영의 자살 후 충격 탓에 우울증으로 인한 약물 과다 복용후유증 때문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이 밖에 연예계를 떠난 후 캐나다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살고 있어서 그렇다거나 영화 복귀를 준비 중이라 억지로 몸집을 불린 것이라는 등의 소문이 무성했었으나 정확한 사실을 밝히진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는 나의 섭소처는 저렇지 않아? 라는 사람들도 많았으나 2010년에는 다시 예전의 날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3년 홍콩에서 찍힌 파파라치를 보면 보톡스를 맞기라도 한 건지 얼굴이 부자연스럽게 부어있어서 많은 팬들의 탄식을 자아냈습니다. 본인도 이런 시선이 부담스러웠는지 나중에 캐나다로 돌아가기 위해 홍콩 공항에 도착했을 땐 아이패드로 최대한 자신의 얼굴을 가리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게다가 대만, 홍콩을 비롯한 중화권 언론에서는 아예 한술 더 떠서 왕주현이 교통사고를 당해 치료 차원에서 성형을 했다는 루머까지 돌기도 했습니다. 이런 일련의 루머 때문에 골머리를 앓았는지 왕주현 본인이 이에 대해 해명하며 자신은 교통사고도 당한 적도 없고 무탈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셀프 카메라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영화계에서는 완전히 은퇴하고 캐나다에서 은퇴 생활을 보내며 연예계 인사들과의 교류도 거의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SNS에 근황 사진을 올리는데 2021년에도 여전한 미모를 자랑합니다. 한때 비구니로 출가했다는 루머가 돌았으나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으며 사생아 출산설도 한때 이슈였으나 후속 기사가 안 뜨는 것으로 보아 역시 루머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2017년 새해 인사에는 아미타불이 적혀있는 것으로 봐서는 불교에 귀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로 이민을 간 지 한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에서 대규모 불교 집회가 열리면 참석하는 모습이 종종 포착되었고 2015년에는 육도가는 불교 음반을 직접 녹음해 발매하기도 했습니다. 왕주현이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쪽 교민들 증언에 의하면 왕주현은 가끔 밴쿠버 리치먼드에 있는 중국식 절에 나타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90년대에 영화 홍보차 내한하여 SBS 주병진쇼에 출연한 바 있는데 90년대까지도 홍콩과 대만 출신 연예인들이 우리나라에 방문하는 일이 잦았고 TV 프로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왕주현 명의의 인스타에 신작 면허를 지지한다는 포스트가 올라왔으나 이후 왕주현 본인이 자신은 인스타를 사용하지 않으며 해당 계정은 사칭이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 스타타임머신은 천녀 유운의 그녀 왕주현의 35년 전으로의 여행이었습니다.